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갑상샘과 부갑상샘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갑상샘을 가슴샘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가슴샘은 T림프구를 성숙하는 곳으로서 심장 위에 있었죠. 갑상샘은 목에 있는 곳으로 나비 모양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신과 이자의 호르몬을 알아볼 거고요. 부신과 이자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혈당량을 조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혈당량이 유지되는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뇌하수체를 보면은요, 여기가 치상하부가 있잖아요. 그리고 혈관에서 당을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혈당량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혈당량이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CRH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거는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되는데요. 이게 혈관으로 분비가 돼요.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이것을 인지해서 ACTH라는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혈관을 따라서 부신으로 가게 돼요. 부신이 어디 있냐면 여기 신장 있죠, 신장. 신장 위에 이렇게 모자처럼 되어 있는 게 바로 부신입니다. 부신장에 장자를 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부신은 다시 겉질과 속질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 겉질을 자극하는 게 바로 ACTH,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신 겉질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와요.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표적 기관이 어디냐면 간입니다. 참 간에서 하는 역할이 많아요. 그럼 간에서는 단백질하고 지방을 저장해 놨던 것을 포도당으로 전환을 시켜요. 누가? 당질 코르티코이드에 의해서. 그러면은 포도당이 많아지게 되겠죠. 포도당이 많아지면은 여기가 혈관이에요. 그리고 여기 막단백질이 있는데 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포도당이 밖으로 촉진 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혈관에 포도당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혈당량이 다시 증가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혈당량이 너무 많이 증가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혁신과 마찬가지로 얘가 너무 많으면 시상하부를 억제를 해요. 그러면 CRH가 적게 나오겠죠. 그리고 뇌하수체 전엽을 억제해요. 그러면 ACTH가 적게 나오겠죠. 그럼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적게 나오면서 포도당이 적어지고 혈당량이 다시 적어지는, 그럼 혈당량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시상하부는요, 혈당량뿐만 아니라 삼투압을 감지해요. 이 삼투압을 엄밀히 말하면요, 혈장 삼투압이에요. 혈장. 왜 우리 혈구 그 혈장 국물이에요. 혈장 삼투압이 뭐냐면 피의 농도거든요. 우린 피의 농도가 한 0.9% NaCl이에요. 그래서 약간 짜요. 그래서 왜 우리 눈물 같은 거 좀 짜잖아요. 그리고 뭐 식염수 같은 거, 그거는 완전 물 증류수 같지 않잖아요. 그게 이 NaCl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돼요. 만약에 이걸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세포의 모양이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세포가 터지거나 아니면 쭈그러들거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 역시 시상하부가 감지를 해요. 그래서 함투압이 만약에 떨어져 있어. 그러면은 CRH가 분비가 돼요. 그래서 ACTH가 또 분비가 돼요. 그래서 부신에서 이번에는 무기질 코르트가 나옵니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표적기관이 어디냐면 그 밑에 있는 신장이에요. 신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나트륨 이온이 있거든요. 이 나트륨 이온을 혈관으로 재흡수를 합니다. 다시 이거 재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나트륨 이온이 많아지면서 삼투압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무기질 코르트가 바로 이 역할을 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역시 이게 너무 많아도 안 되겠죠. 그래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너무 많게 되면은 시상하부를 또 억제를 해서 CRH가 적게 나오고 또 뇌하수체 전엽을 억제를 해서 ACTH가 적게 나오면서 무기질 코르티가 적게 나오고 그럼 재흡수가 적어지면서 다시 삼투압이 떨어지는, 그래서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게요. ACTH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이 되겠고 부신 거칠을 자극하여서 당질 코르티코이드하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가 된다라는 거. 항상성 유지에는 자율신경하고 호르몬이 같이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식물 같은 경우는
신경이 없고 호르몬만 있습니다. 근데 동물이 신경이 발달했죠.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동물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빠른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르몬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신경이 더 발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호르몬과 신경의 기원이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 같은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부신의 기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뱃속에 부신이 만들어질 때 여기 교감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은 짧고 신경절 이후 뉴런이 길죠. 그리고 신경절 이전 뉴런이 마리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신경절 이전 뉴런에서는 뭐가 나와요? 그쵸? 아세틸콜린이 나오고 이후 뉴런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옵니다. 근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신경절 이후의 뉴런이 뭐가 되냐면 부신 속질이 돼요. 그러면서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뭐냐면 바로 에피네프린이에요. 근데 노르에피네프린하고 에피네프린은 매우 유사합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을 선생님이 참고 자료로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에피네프린이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이에요. 때문에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이게 되게 유사하죠. 그래서 이제 호르몬하고 신경이 같은 기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같은 경우는요, 왜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급박한 순간에 스스로 주사를 놓잖아요. 그게 바로 이 에피네프린이 됩니다. 이걸 맞으면 혈당량이 증가하고 세포 호흡이 늘어나면서 ATP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부신 속질의 기원이 이렇고요. 부신 겉질의 기원이 어떻게 되냐면 부신 겉질은 또 달라요. 부신 겉질 같은 경우는 남자는 정소에서 세포가 이제 하나가 떨어져 나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래서 이게 일로 와가지고 부신 겉질에서 막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부신 겉질을 이루게 돼요. 여자 같은 경우는 난소가 되겠죠. 난소에서 이제 세포가 떨어져 나와서 겉질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스테로이드계예요. 왜 우리 테스토스테론, 남자, 여자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 다 지질인 스테로이드계의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도 스테로이드계예요. 그게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 다음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바로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으로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얘들은 바로 세포막을 통과해서 세포막 안에서 신호 체계를 일으킨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요, 얘는 아미노산 유도체 호르몬이 돼요. 그래서 얘하고 티록신도 아미노산 유도체가 되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단백질보다 작기 때문에 역시 세포막을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부신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 부신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부신이 커져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고 부신이 작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신 겉질이 있고요. 여기가 그다음에 여기가 속질이 되겠습니다. 부신은 신장 위에 있는 것으로서 나폴레옹 모자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있게 됩니다. 내분비샘의 부신 겉질, 주요 호르몬 당질 코르티코이드, 코티솔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간에서 지방이나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서 혈당량을 증가시켜요. 그리고 간에서 세포호흡을 빠르게 해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게 됩니다. 이게 많으면 이제 당뇨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역할을 보면은요, 포도당이 부족할 때 지방을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하고 글리세롤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또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 다음에 이제 포도당으로 전환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럼 포도당이 증가하면서 혈당량이 늘어나게 되고 세포 호흡을 촉진을 하면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혈당량이 떨어진 것을 시상하부가 감지를 해요. 그러면 CRH가 분비가 될 것이고 뇌하수대 전엽에서 ACTH가 분비를 해서 부신거질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간에서 단백질과 지방이 포도당으로 전환을 하게 되죠. 그럼 포도당이 증가를 하면서 혈당량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신 거칠에서는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 역할이 신장에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촉진해서 삼투압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데요. 이 삼투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적혈구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적혈구의 모습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혈액 같은 경우는 0.9% NaCl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요것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세포의 모습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저장액이라고 한다면 밖이 더 저농도예요. 그래서 이제 안은 고농도가 되고요. 그래서 물이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이제 세포가 터지게 되는 용혈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고장액 같은 경우는 밖이 더 고농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안에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이제 쭈그러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여기에 관여하는 호르몬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되겠습니다. NA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흡수를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시상하부가 혈당량하고 삼투압이 떨어진다는 것을 감지를 합니다. 그러면 CRH가 분비가 돼요. 그럼 뇌하수대 전엽에서 ACTH가 분비가 돼서 부신 거칠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면 표적기관, 간에서 단백질과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하게 되고 혈당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표적기관, 신장에서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많아지면서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 많아도 안 되겠죠. 그래서 코르티코이드가 혈중 농도가 많다라고 하면은요, 시상하부와 뇌하수의 전엽을 억제를 하는 음성 피드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CRH하고 ACTH의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코르티코이드의 농도도 떨어지게 되겠네요. 부신 속질에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시상하부의 신경의 영향으로 교감신경이 부신 속질에 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해요. 에피네프린은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당량이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간에서 세포호흡을 빠르게 해서 역시 물질 대사를 촉진하게 됩니다. 이게 포도당이 증가가 되니까 너무 많으면 당뇨병에 걸리게 된다라는 거. 다시 그림으로 살펴보면은요, 여기 시상하부가 있죠. 여기서 혈당량이 떨어졌다는 것을 감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유런이 있어요. 근데 이 유런은 연암 유런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뇌고 여기가 척수잖아요. 그래서 연결해주는 연암 유런. 중추신경계가 되겠죠. 이 됩니다. 그러면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이 교감신경, 이건 말초신경이 되겠죠. 그래서 신경절 이전 뉴런이라서 마리집을 형성하는 교감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경절 이후 뉴런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이제 발생하면서 그 부신 속질이 됐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교감신경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끝에 아세틸콜린이 나옵니다.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부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드레날린의 표적 기관이 어디냐면 간이 돼요. 그래서 간으로 가요. 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포도당이 쭉 연결된 게 글리코젠이죠. 포도당이 쭉 연결된 거. 근데 요것을 이렇게 분해를 시켜줘요. 이 역할이 바로 아드레날린이 한다라는 거. 그래서 포도당이 연결된 걸 끊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포도당이 증가를 하는데 뭐보다 혈액에 있는 포도당 농도보다 더 증가가 돼요. 그러면 촉진 확산에 의해서 다시 혈관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혈당량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림으로 살펴보면은요, 여기 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죠. 그러면은 부신 속질에서 이제 에피네프린이 나오는데 뭐 노르에피네프린하고 별로 비슷하다라는 거. 그래서 에피네프린이 나와서 이게 표적기관 간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 다시 그림으로 보면은요, 혈당량이 감소하는 것을 시상하부가 인지하게 되고, 그럼 교감신경에 의해서 부신 속질이
자극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나와서 간 또는 근육의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된다. 그러면 혈당량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혈당량을 조절하는 내분비샘으로 이자도 있습니다. 이자는 외분비샘이면서 내분비샘인데 우리가 소화할 때 배웠어요. 여기 샘포가 라이스페이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자관을 따라서 분비관이 되겠죠. 관을 따라서 어디로 오냐면 십이지장, 소장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 소장에 뭐가 있냐면 지방이 있어요. 지방. 우리가 먹고. 그러면 이 라이페이스가 모노글리세리드하고 지방산으로 나눠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외분비샘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분비샘 역할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자섬이 있죠. 그래서 이자섬에는 알파, 베타가 있는데 이 발견 순서예요. 누가 발견했냐면 랑게르 한스라는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섬을 랑게르 한스 섬이라고도 해요. 섬, 그러니까 아일랜드의 그 섬이거든요. 그래서 바다의 섬 같은.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면은 여기가 알파, 이렇게 베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 보면은요. 랑게르 한스섬, 이자섬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알파, 베타 세포가 있는데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시상하부의 신경의 영향으로 교감신경이 이자의 글루카곤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러면 글루카곤은 간이나 근육세포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도록 해요. 그럼 혈당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증가하겠죠. 그럼 많으면 당뇨병에 걸리겠다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에 베타 세포에서는 이제 인슐린이 나오게 됩니다. 인슐린은 부교감 신경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이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시켜서 포도당을 소비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혈당량이 떨어지겠죠. 또는 간이나 근육세포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혈당량을 떨어지게 한다라는 거. 근데 이게 나오지 않으면 이제 당뇨병에 걸리게 되겠죠. 다시 정리를 해 볼게요. 시상하부에서는 혈당량이 떨어졌다는 것을 감지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죠. 당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당이 없으면은 ATP를 만들지 못하니까. 그래서 빨리 교감신경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세포에서 뭐가 나오냐면 글루카곤이 나와서 이제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요. 그러면서 혈당량이 증가가 되겠죠. 반대로 혈당량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죠. 왜냐면은 이 당이 많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게 돼서 혈관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작용으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은요. 이렇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포도당을 소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혈액에 있는 혈당량이 떨어지게 되겠죠. 는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 이제 영향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시 기량작용을 해서 혈당량 조절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운동을 시작하고 나요. 운동을 하면 혈당량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글루카곤이 증가한다는 거. 근데 더 떨어뜨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은 억제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하고 이제 혈당량의 그래프를 보면은 인슐린이 증가가 되면 혈당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떨어지겠죠? 근데 혈당량이 이번에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인슐린이 어떻게 돼요? 그죠?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혈당량이 너무 많으니까 혈당량을 낮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번엔 혈당량이 너무 많아요. 글루카곤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 기량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47페이지 내분비계 관련 질환의 당뇨병을 다루고 있는데요. 요에 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당이 뭐예요? 그렇죠. 포도당이죠. 이 포도당이 하는 역할이 뭐였나요? 그렇죠. 세포로 ATP를 만들었어야 됐죠. 근데 ATP를 만들지 못하니까 피로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당이 버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먹고 싶다는 식욕이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포도당이 오줌에 같이 나가면서 물도 같이 나가는 삼투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다뇨, 오줌의 양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오줌을 많이 누니까 다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합병증이 있다라고 하는데 혈관에 이제 포도당이 많아지면서 끈적끈적해져요. 그러면서 혈관을 막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산소가 이동을 하지 못하죠. 여기 세포들이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인슐린이 잘 개발이 안 되면서 합병증이 많이 걸리고
손끝, 발끝부터 이제 썩어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종류에는 제1형 당뇨병하고 제2형 당뇨병이 있는데 제1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우리 자가 면역 질환으로 얘기했었죠. 세포독성 T 림프구가 이자의 이자선 베타 세포를 공격해가지고 인슐린이 분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혈당량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제2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성인병으로서 인슐린 표적기가 어디예요? 그래서 간이나 근육이 되겠습니다. 간이나 근육의 수용체의 문제로 이 수용체가 작용을 못하니까 혈액의 포도당이 세포로 유입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액의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는 게 제2형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정상인이 여기에 밥을 먹었어요. 밥. 그러면은 이 녹말이 분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소장에서부터 이제 흡수가 되면서 혈당량이 쭉 올라가겠죠. 이때 인슐린이 같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인슐린이 나오니까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1형 당뇨병과는 베타세포가 고장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이 안 나와요. 혈당량이 올라가고 있어. 근데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혈당량이 계속 높아지는 거. 그리고 제2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이제 표적기관의 수용체, 리셉터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혈당량이 올라가요. 혈당량이 올라가는데 인슐린도 또 올라가요. 같이. 이거랑 같은 비슷한 그래프예요. 그렇지만 혈당량이 떨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원래 이렇게 정상인처럼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못하게 있어요. 그럼 수용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지 돼요. 45페이지 혈당량 조절입니다. 혈당량이란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으로 혈당량을 100ml당 100mg으로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합니다. 혈당량 조절에는 이자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고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지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여기 시상하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뇌하수체 전엽 후엽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하부는 뇌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척수가 쭉 뻗어나오는 모습을 그려볼게요. 그래서 중추신경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 혈관이 흐르게 되는데요. 만약에 혈당량이 너무 높다라는 것을 감지를 했다라고 해봐요. 당이 너무 높다. 그러면 여기에 연수 알죠? 연수에서 부교감 신경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길고 짧고 신경절을 기준으로 앞에가 길죠. 그러면서 이게 이자에 작용을 하게 돼요. 이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나오고 여기도 아세틸콜린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슐린이 나왔어요. 이 인슐린의 표적기관이 어디냐면은 간이죠. 그래서 간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간에는 인슐린의 수용체가 있어요. 여기 수용체라고 합시다. 그러면서 인슐린이 수용체에 딱 붙어요. 그러면 신호가 와. 신호가 쭉 가면서 여기 포도당을 왔다 갔다 하는 막단백질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혈액이 포도당이 있는데 이 포도당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촉진 확산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 포도당이 다시 뭐가 되냐면 글리코젠으로 합성이 돼요. 그래서 포도당이 쭉 연결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혈당량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혈당량이 이제 너무 낮아. 이것을 감지해. 그러면 이번엔 교감신경이에요. 교감. 짧고 다시 길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에 알파 세포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세틸콜린이 나오고 여기에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세포를 자극해서 글루카곤이 나와요. 이 글루카곤의 표적 기관도 역시 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에서 이 글리코젠을 떨어뜨려서 포도당으로 분해시키는 거예요. 그럼 포도당이 많아지면서 다시 혈액 쪽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 혈당량이 떨어지면은요, 여기 교감신경이 작용을 해요. 또 교감신경이 역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표적기관이 어디냐면 부신이에요.
부신은 어디 있었어요? 신장 위에 있었죠. 여기 신장이 있으면 그 신장 위에 이제 부신이 있는데 부신 속질에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겉질이 있습니다. 그럼 이 교감신경이 부신 속질에서 아세틸콜린을 막 분비를 해요. 그러면은 부신 속질에서 뭐가 나오냐면 에피네프린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하고 에피네프린은 이제 기능이 유사하다라고 했었죠. 에피네프린이 나와요. 이 에피네프린의 표적 기관도 간입니다. 그래서 역시 포도당을 떨어뜨려서 포도당을 많이 분해를 시켜서 혈당량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또는 혈당량이 너무 낮아요. 그러면 이 시상하면서 직접 CRH라는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그럼 얘가 전엽으로 가요. 그러면 ACTH라는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이 부신거칠로 가겠죠. 부신거칠을 막 자극해. 그럼 부신거칠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게 돼요.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여기 이제 단백질하고 지방이 같이 있어요. 근데 얘를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서 다시 포도당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혈당량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혈당량을 조절하는 게 지금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은 기량작용인 거 알죠? 그러면 얘 둘이 지금 기량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하고 에피네프린도 기량작용일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기량작용이에요. 그러면 인슐린하고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도 기량작용일까?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인슐린은 글루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주고 다시 글루카곤하고 이제 에피네프린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켜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지금 반대 역할만 하는 거죠. 근데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단백질과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거잖아요. 때문에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하고 인슐린은 기량작용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슐린은 피드백도 해요. 왜냐면은 지금 혈당량이 증가돼요. 그러면 인슐린이 많이 나와요.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혈당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혈당량 감소해요. 그러면서 또 인슐린이 이제 굳이 많이 나올 필요가 없겠죠. 혈당량이 감소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감소돼요. 그래서 인슐린 자체로 보면 이거는 음성 피드백이 됩니다. 그래서 음성 피드백인데 근데 얘가 이제 기량작용으로 글루카곤하고 기량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혈당량이 높으면 이제 글루카곤은 떨어지고 혈당량이 낮으면 글루카곤은 높아지면서 얘 둘은 서로 반대되는 기능을 가진 기량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글로써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혈당량이 높을 때, 고혈당일 때 시상하부에서 고혈당임을 감지합니다. 그러면 시상하부의 신경의 영향으로 무슨 신경이 그죠?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이자의 이자섬 베타세포에서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럼 인슐린은 혈액 속에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시켜서 포도당의 소비를 촉진하거나 아니면 이제 포도당을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함으로써 감소시키게 되는 거죠. 혈당량을. 근데 이번에는 혈당량이 낮아요. 저혈당이야.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저혈당임을 감지를 하고 시상하부의 신경의 영향으로 무슨 신경? 교감신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이번에는 글루카곤이 나오고 부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이 나오게 됩니다. 에피네프린이 나와서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은 간에서 근육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글루카곤하고 에피네프린이 이렇게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는 시상하부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적어요. 저희 저혈당임을 감지를 해. 즉 CRH가 분비가 되는 거죠. CRH가 분비가 되고 ACTH가 분비가 돼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가 되면은 단백질과 지방을 포도당으로 변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혈당량을 증가시킨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혈당량을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이자와 부신에 나오는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